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10시 52분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오전부터 영상을 좀 빠르게 찍고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일단 선거날입니다. 선거 잘하고 오셨나요? 자, 간밤에 여러분들 이 미국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두 종목만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우리 요 마벨 테크놀로지 기억나시죠? 최근에 지금 요 AI 시장에서 이 광통신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기업이죠. 데이터가 오가고 AI가 돌아가고 결국에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뭐 있죠? 이코닝이라는 기업. 자, 차트 한번 보세요. 주가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눌려 있었죠. 딱 봐도 힘이 빠진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는 순식간에 이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거의 뭐 불과 4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더니 다시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 번에 받아버렸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마벨이나 코닝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이 두 종목이 왜 움직였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공통점이 있죠. 엔비디아가 지금 요 광섬유 관련 생태계에 투자하면서 시장이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기업들입니다. 자, 한동안 눌려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결국에는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이 즉 뭡니까? 요 광통신이라는 산업 자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종목이 뭐다? 대한강통신입니다, 여러분. 자, 대한강통신 도 지금 광섬유와 광케이블 생산 체계를 갖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과 사업적으로 가장 가까운 영역에 있는 회사 중 하나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 아니 미국 관련 종목들은 이미 신고가 가고 뭐 강하게 올라갔는데 왜 대한강통신 오히려 최근까지 조정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관련 기업들은 지금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아직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 이 장이 열렸다면 더 재미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금 이 시간의 거래만 놓고 봐도 3.11% 정도에서 끝났어요. 나쁘진 않죠. 적어도 시장이 생각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꺾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주가가 제가 2만 원 아래에 밀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겁먹고 던질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요 추가 매수던 신규 진입이던 오히려 이 기회로 보는 구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때도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드린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왜 빠지는지 앞으로 어떤 이 재료가 남아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대한강통신을 둘러싼 현재 흐름과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떤 부분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자, 현재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께서 무분별한 이 투매가 일어나지 않게 이 매도 금지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제 영상 끝까지 동행을 해 주셔야겠죠. 우리 요 댓글에다가는요, 여러분들 동행이라고 딱 두 글자 꼭 좀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냥 형식적인 멘트 아닙니다. 유튜버 알고리즘 특성상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많이 눌린 영상이 다른 우리 요 대한강통신 주주님들께 추천 영상으로 훨씬 더 잘 떠요. 그래서 댓글에 동행이라고 한 번씩 좀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요. 또 같은 요 정보,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께 정보가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동행까지 세 가지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좀 강하게 강조를 드리느냐, 지금 최근에 댓글에 이만 그냥 팔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보이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간밤에 지금 광통신 관련 요 미국 종목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신고가가 갔어요. 자,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 끝까지 반드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대한강통신 수급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 대한강통신 이 급락만 보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안에 들어온 수급을 먼저 보고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주가는 흔들렸는데
외국인 이 흐름은요, 생각보다 다르게 움직였거든요. 가만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여러분 던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자, 전날 그리고 그 전전날까지 지금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특히 지금 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유입된 물량들 확인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단순히 주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썸네일에 뭐 급락 이슈 강하게 좀 적어놨지만 사실 지금 시장 전체 상황을 같이 봐야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지금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스피. 자,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어때요? 코스피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엄청난 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코스닥은요, 외국인 매수가 여러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는데 정작에 지금 코스닥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이 디커플링 현상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계좌를 보시면 잘 알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코스닥 중형주다. 그런데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른다. 오히려 빠진다. 이런 경험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대한강통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코스닥 전체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대한강통신이 신용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는데 왜 반대 매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한강통신 자체가 아니라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대한강통신 말고 코스닥 종목 하나를 또 들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종목을 담보로 지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대한강통신을 또 샀어요. 그런데 처음에 담보로 잡았던 요 종목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반대 매매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대출로 매수했던 대한강통신 물량도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강통신이 신용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라 해서 반대 매매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담보로 잡힌 다른 종목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이 자금 회수가 들어오면 결국에 이 보유 중인 종목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지금 계좌 자산까지 정리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 대한강통신에 여러분들 우리 9시 분봉을 한번 딱 보자고요. 최근에 어땠습니까? 자, 유독 9시 땡 하고서 이런 식으로 지금 쭉쭉쭉 밀리는 형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아졌죠. 6월 2일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도 비슷한 장면들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이걸 단순히 대한강통신만의 악재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이 구간에 놓인 거는 맞아요. 환경에 놓여 있고 일부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 물량이 연쇄적으로 출회되면서 지금 여러 종목들이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최근 움직임을 보면서 대한강통신만 따로 떼놓고 보기보다는 코스닥 전체 수급과 반대 매매 환경까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이탈한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 프로그램 매수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이틀 급락만 보고 판단할 구간은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장이 열리지 않은 게 솔직히 조금은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만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여러분들. 마벨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이었죠? 우리 코닝, 그렇죠? 자, 코닝도 마찬가지고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아마 오늘 기준으로 오늘 이제 저녁에 열리는 기준으로 신고가를 또 코닝도 뚫지 않을까 이 기대감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대한강통신 최근 이 조정만 보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손절치고 나간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요, 주가보다는 먼저 수급을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뭘 보셔야 되냐면요, 대차거래 한번 보자고요. 대차거래가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지금 30만 주 가까이 증가한 구간도 보여요. 원래 대차라는 건요, 지금 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주식을 빌려가는 그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지금 4월 24일 언제입니까? 4월 24일 요 날 이렇게 또 한번 눌리기
밀리기 시작한 그날 한번 보자고요. 4월 24일, 자, 요날부터 지금 어떻습니까? 13,000원대에 있었을 때 주가가 당시 떠올려 보면 그때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일부 물량이 상환되기 시작합니다. 자, 실제로 이 증권사 데이터를 보면 공매도 상환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불안하다 보니까 공매도를 위해 빌려간 물량 자체는 계속 남아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최근 들어온 이 외국인 수급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요, 반대 매매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 요 외국인 애들 어쩜 이렇게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내냐고 지금 물어보시는데, 사실 외국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내일 뭐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충분한 종목들 가운데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는 종목이 나오면 이 프로그램으로, 자,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담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대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자, 이들은 여기가 바닥이다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던지는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점 부근에서 잡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대한강통신 보시면 지금 대한강통신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업은요, 지금 광섬유와 광케이블 그리고 통신 여기에 플러스 국방 관련 산업까지 가지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제가 조만간 탐방을 가려 하는 기업도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광통신, 대한강통신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지금 요 지분 매각 이슈부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 부분을 조금은 다르게 보고 있어요. 먼저 지금 요설 윤성이라는 대표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각 공시가 나와졌죠. 자, 그런데 수량 자체를 보면은요, 뭐 그렇게 시장을 뒤흔들 정도의 규모는 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보고요. 비슷한 해석을 보시면은 지금 요 밑에 있는 자, 우리 4월 1일에 나왔던 이 국민연금공단 4월 초에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지금 지분을 줄였거든요. 5%에서 3%대로 낮아졌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지금 오히려 그 이후에는 더 올라갔어요. 결국 지분 매각 자체보다 중요한 건 왜 파느냐입니다. 자, 우리 지금 여러분들 요 대한강통신 5월 20일 날 나와줬던 TFO 인더스트리라고 특수관계인이 지금 이 추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시장은요, 이 매도 공시만 보고 겁부터 먹습니다. 근데 저는요, 공시 내용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자, 중요합니다. 지금 요 TFO 인더스트리, 자, 요 공시사항 보시면은요, 자, 거래 목적이 뭐라고 적혀 있죠? 신규 투자 및 차입급 상환. 자, 둘 다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규 투자라는 건 결국 설비를 늘리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의미잖아요. 차입금 상환은 뭐죠?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강통신이 최근 몇 년간 여러분들 지금 요 적자, 그죠?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예요. 자, 올해 들어서 지금 이 실적 개선 흐름이 나와주면서 자, 이제야 좀 어느 정도 자, 턴어라운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자금이 어디에 쓰겠다고 밝힌 겁니다. 사업 확대와 지금 요 재무 개선. 자, 저는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된다 생각해요. 보통 기업이 뭐 시설 투자나 부채 상환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을 쓰죠?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대부분 이 두 가지를 떠올리잖아요.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꾸면서 오버행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유상증자는 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 희석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주주가 지금 일부 지분을 활용해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에 손 벌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지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부분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안 했을까요?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한강통신은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니에요. 지분 구조를 보면 경영권 반영가 아주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요. 만약에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 지분을 넘기게 되면 향후 이 경영권 문제권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일부 이 부분 지분을 활용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부채를 줄이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부채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요 분기보고서 이번에 나와줬던 거, 요 5월 15일 분기보고서 보면은요,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사항 보시면,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들은요,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도할 수 있었고요. 그게 일단은 이 오버행 부담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갚으려는 자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지금 어떤 성격이 강하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회사채, 회사채 성격의 자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상환하는 형태죠. 그걸 정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채 부담도 줄어들고 재무 구조는 개선되고 추가 투자 여력은 늘어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뉴스가 하나 떴는데 요거 한번 보자고요. 지금 대한강통신이 미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면서 재무 관리는 일단은 숙제라는 이런 기사가 떴어요. 대부분 지금 대한강통신을 둘러싸고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보면은요, 뭐 지분 매각이다, 재무 안 좋다 이런 쪽으로만 시선이 몰려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다른 부분을 먼저 보고 있거든요. 최근 내용 보시면은요,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 쪽으로 광케이블 납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재무 관리가 과제라는 표현도 같이 붙였잖아요. 부채를, 이게 뭡니까? 부채를 줄여야 되고 영업 이익을 늘려야 되고 회사의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대부분 성장 과정에 있는 기업들이 다 겪는 그러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재무 관리라는 단어보다 지금 요 미국 데이터 센터라는 단어에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 자체가 그쪽이기 때문이에요. 최근 미국 시장 보면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우리 코닝이 왜 움직였습니까? 마벨 왜 신고가 갔습니까? 시장이 갑자기 시장이 광통신 기업을 좋아하게 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요 GPU만 얘기했어요. 반도체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 GPU끼리 연결되는 길목까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광섬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광섬유는요, 기존 이 구리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도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요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광통신의 중요성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방향성도 비슷합니다. 구리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성능과 효율을 끌어올리려면 광학 기술 비중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이 신제품에서도 광학 기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반응했잖아요. 마벨 움직이고 코닝 움직이고 광통신 관련 기업들이 신고가를 쓰기 시작한 이유가 전부 여기서 연결됩니다. 그럼 국내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흐름을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강통신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거예요. 산업의 방향 자체가 광통신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대한강통신은 그 산업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뭐라고 있다고요? 지분 매각 이야기, 찌라시, 공포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구간일수록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산업은 앞으로 쭉쭉쭉쭉쭉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슈만 보고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보다 광통신 산업 자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수익이 크게 났다가 최근 이 조정 때문에 수익률이 줄어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부분 하나 꼭 기억하세요. 4월 24일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분위기 정말 안 좋았거든요. 공매도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주가 흔들리고 시장에선 끝났다는 이야기도 나와줬죠.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고가 가능성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겁먹고 던지는 게 아니라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 당시에 회사채 관련 내용들도 같이 설명드렸어요. 투자자들은요, 결국 회사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자금을 넣는 거고 그 과정에서 부채 일부가 정리되는 시기가 오고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생긴다면 그거는 무조건 우리가 공포로 볼 게 아니라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올라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 같은 관점이에요. 주가만 보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산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회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왜 대한강통신을 계속해서 바라보는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 지금 구간을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시장 환경 자체를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6월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이 결코 쉬운 장이 아닙니다. 뭐 종목이 좋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시장도 아니고요. 반대 매매 물량도 나오고 뭐 수급도 꼬이고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코스닥이. 자, 그런데 저는요, 오히려 이런 구간일수록 중요한 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려울수록 좋은 종목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 추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또 조정이 나오면 불안하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자로 정리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위 상단 번호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우리 뭐라고요? 대한강통신에 대한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요, 요 대응 전략 우리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보더라도 단순히 한 기업만 보는 게 아니죠. 젠슨항이 움직이는 곡 방향,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곡 분야, 그리고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닉만 보는 게 아니라 마벨도 보고요. 또 광통신 생태계 전체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최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이 자료를 찾아보고 사업 구조를 분석하고 현장 이 탐방 내용까지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관련 자료들 제가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중요한 건요, 지금 당장 여러분 하루 이틀 움직임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산업이 커질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실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대한강통신 결국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최근 급락 나왔다고 여러분들 본질이 훼손되거나 바뀐 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근 조정의 배경도 결국 다른 종목들에서 발생한 반대 매매와 시장 전체 수급 문제까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트 한 장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지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시장에서 흔들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결국 수익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흔들리는 이유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장에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장, 금요일장도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변동성 계속 나올 수 있고요. 근데 그럴수록 급등보다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대응이 더 중요하다. 어떤 이유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지금 시장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종목의 본질이 변했는지 아닌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받아보실 분들 010-8309-5578번으로 대한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 종목 같이 요거 대응 전략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도움이 좀 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뭘 해야겠죠? 우리 요 좋아요와 댓글은요, 사랑입니다. 댓글에는 뭐라고요? 동행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이 큰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게끔 끝까지 동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여러분들 이 구독 버튼만큼은 반드시 꼭 좀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릴 건데, 이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상에 유튜브 상에 저 임선생 영상 자체가 안 뜹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알람이 뜨고요. 그래야 타이밍 안 놓치고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은 뭐다? 필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잘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셨고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 임선생 영상 처음 봤다 하신 분들은 이 채널 구독 버튼 함께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댓글은 뭐라고요? 대한강통신 반드시 제가 요 3만원 구간 요 신고가 돌파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동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실 분들은 동행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 M&A 황제주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 로봇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이 로봇 테마라에서 다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죠. 진짜로 이 돈 버는 기업, 진짜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 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단기간에 2500% 25배나 폭등해서 만원대였던 주가가요, 무려 42만원대까지 갔고요. 현재는 93만원 최고가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 이번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로봇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800조 원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정도 시장이면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 동력 찾기. 자,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항상 하는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 M&A, 자, 밸류 체인을 결국엔 완성하려면 인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로봇 M&A. 자, 이 흐름 속에서 핵심 기업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기업인데요. 자, 현재 이 기업 기술력 보시면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글로벌 S급 인재들. 자, 로봇 산업은요, 결국 뭡니까? 사람 싸움입니다. 이 회사 S급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 이 AI 연구소 출신 인물을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단순히 기술 회사가 아니라 이 AI 로봇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이 AI 기술 관련해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 구조도 보시면은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연속 흑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보세요. 이 노란봉투법과 관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미국 공장에 투자할 때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의미냐? 사람 대신 이 로봇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즉, 이 생산성은 올리고 인건비는 줄이고 결국 답은 하나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 삼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 역시 이 AI와 그리고 이 로봇 산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23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 불과 17,000원대였던 주가가요, 그 이후에 42만 9천원까지 무려 25배 폭등 랠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를 보세요. 신사업팀까지 만들면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로 가겠습니까? 이 대형 M&A입니다. 자, 지금 삼성의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대형 인수합병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산업이 뭐냐?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자, 그래서 삼성도 이 로봇 산업을 절대 놓칠 수가 없고 결국 삼성은 이 로봇 밸류 체인 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800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M&A로 로봇 밸류 체인을 완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타겟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 기업이 뭐냐? 바로 이 로봇 핵심 부품, 요 감속기와 그리고 이 모터, 액추에이터 기술 기업입니다. 여러분,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이미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하나예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의 상승.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이미 인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초고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해놓고 이제는 요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 짓고 나서 요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글로벌 사모펀드 국내 세력들 이미 선매집 들어와 있습니다. 즉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단돈 요 100만 원만 넣어도요.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처럼 2,500만 원 이상 불어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성장 테마를 잡고 있고 삼성전자 이 M&A 재료까지 얹혀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010-8309-5578 이쪽으로 간단하게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자, 최소 이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할 만한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010-8309-5578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진짜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자,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으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